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송단 역사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강의를 할 홍양호라고 합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평생 공무원 생활하고 그 이후에 개송단에 한 3년 2개월 동안 관리위원장 직책을 하면서 일주일에 개송단에서 한 4일 정도, 또 서울에 우리 개송단 서울 재단이 있으니까 한 3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개송단에 관한 많은 경험과 정책과 이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송단 전반적인 데 대한 역사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개송단을 통해서 북한 측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 북한 측에는 북한 당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송단에서 일하시는 우리 북한 근로자들이 또 개송단을 통해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가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지금 개송단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단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또 이런 일들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재개가 될 수 있을지, 또 이걸 계속 중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개송단의 역사, 개송단 개황, 그리고 개송단에 우리에게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개송단이 어떠한 이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한국에 개송단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은 개송단이 어떤 공단보다도 더 유익하고 생산성이 높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송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빨리 재개되기를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북측이 이런 개송단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니까 어떤 입장과 태도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송단이 중단되었지만 재개되려면 어떤 조건이, 어떤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개송단이 재개되었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개송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과정은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송단은 기본적으로는 현대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현대그룹의 회장, 명예회장의 고향이 강원도 통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자기의 고향인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꿈을 길러왔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처음에는 금강산 관광부터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시도한 것이 개송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송단을 2000년도 8월 달, 그러니까 2000년도에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현대아산은 북한 측과 아태, 여기 보면 아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 그리고 또 민경연합, 민족경제협력연합회라는 그 북한의 기관과 오래전부터 협의를 해서 6.15 공동선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송단을 사업을 시작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여건을 만들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개송공단이 법적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해서, 우리의 국회격이죠.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송공업지구법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구를 만들었어요. 이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특별하게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남북 간의 공단이 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달에 개송공업지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착공식이 열리고,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는 북한하고 할 때는 한 2천만 평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1단계로 한 100만 평, 그 다음에 또 한 250만 평,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장기 구도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 2천만 평의 구도대로 다 했다면 개성 시내까지 다 특별
어떤 공업도시로 만드는 그런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단계 100만 평 우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100만 평 중에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시범단지를 해서 조그만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시범단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2004년 한 15개 기업, 제 기억에 한 15개 기업 정도 진출을 해서 시범적으로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해보다가 점차 더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10월 달에 이 개송단을 직접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북한 땅이니까 북한 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송단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개송공업지구 지원재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 공공기관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의 기구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우리의 국회 기관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 지구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그 개송단은 사실은 우리 남쪽에서 시설도 모든 시설도 우리가 다 국민의 세금 또 기업의 자본 이런 것을 다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은 이제 딱 100만 평이나 토지를 내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근로자들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북 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 그 북한에도 기구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개성공업지구를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개성공업 인프라는 우리 남쪽에서 다 하고 또 모든 자본과 기술이 남쪽에서 오고 또 우리 남쪽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려면 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관리위원회는 남쪽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북쪽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북쪽은 이 북쪽 기구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모든 운영도 사실은 남쪽에서 다 뭐 재정적이든 모든 면 다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의 협의를 끝에서 그러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남쪽 사람이 해도 좋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도 남쪽 사람이 와도 좋다. 이렇게 돼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개송단을 총괄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이사장이 북쪽의 기구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의 기구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겸 북한의 기구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저도 제 인생에 남쪽에 태어나서 북한 기구에 장이 될 줄 꿈에도 생각이 못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통일 문제에 관심 가져서 통일부에서 일을 했지만 제가 북한 기구에 장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책임감은 더 커지죠. 어떻게든 우리 남쪽 사람이 맡았으니까 어떻게든 개성공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남쪽의 여러 가지 정책적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북한 땅 아닙니까? 북한의 공업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서 이 3자 간의 원만한 윤활유가 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서로 뚫고 뭐 예컨대 뭐 남쪽 정부가 해결해 줄 요소가 있으면 남쪽 정부가 가서 이해를 하고 또 북쪽 당국에 해결해야 될 요소가 있으면 북쪽 당국이 해야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듣지만 우리 기업들이 또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해줘야 될 일이 있으면 직접 우리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이런 거는 당신들에게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조정 작업도 해가면서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넘어갔지? 여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이렇게 개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범단지 분양을 2004년 6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기업이 그래도 제품을 빨리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개송단이 좀 촉진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해서 그해 12월 달에 그 개송단 냄비 있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나 냄비 맞죠? 우리 뭐 된장찌개 끼리 먹고 알루미늄 냄비 같은 그때 그걸 신세계 출시하고 그랬어요. 그의 첫 개송단 생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송단이 저렇게 촉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를 남쪽에서 다 공급해 주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알으셔야 되는데 그 북한도 전기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전기는 항상 그 전기가 좀 부족하고 끊어지 자주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 뭐랄까나 헤르츠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송단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장비가 제대로 고가 장비로 돌아가려면 전기가 일정하게 주파수 일정하게 중단되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냥 뭐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전기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처음에 현대화산과 북한과 협의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개송단으로 공단이 낙점이 됐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대는 해주 지역을 원했어요. 왜냐면 해주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물도 보통 우리 공업지대가 바닷가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포철이라든지 이런 근데 바닷물에 가깝고 생산된 제품을 배로 대량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주를 우리가 현대는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북쪽에서 신해주에 하락했어요. 신해주. 그러니까 이제 북쪽 하락하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뭐냐면 100% 원자재를 우리 남쪽에 다 갖다 내는데 물류도 많이 타고 또 힘들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하락하니까 조사는 하긴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신해주는 곤란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김정일 위원장도 그러한 남쪽 입장을 알고 마지막 재상이 개송단이었어요. 그럼 개성이 하시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개성은 그래도 뭐 해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남쪽에 가깝고 또 뭐 물류 이동하거나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개성을 했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에다가 뭐라 했냐면 조건이 하나 있다. 전기는 남쪽에서 돼야 된다. 우리 북쪽의 전기 사정이 힘들다 하는 거죠. 북한도 나라니까 뭐 거기에 발전소도 있고 있지만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공단을 운영하는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북한의 능력으로는 곤란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얼마든지 스스로 여러 가지 공단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이유는 양질의 전기를 못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낮은 선봉을 한다든지 또 북한의 장성태가 살아있을 때 중국하고 황금평 개발하는 이런 거 할 때 다 그 전기는 중국에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전기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전기 사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를 처음에는 15,000kW 공급, 그 다음에 10만 kW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한전에서 직접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개송단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인프라를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공공기관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남북 간의 처음으로 만들어 이와 같은 개송단을 정말 제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북한이 이런 공단을 남북이 같이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이와 같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도 불러주고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해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군사적인 보다도 경제 쪽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그래 하려는 의미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도 공급하면서 본단지 100만 평 중에 시범단지 15개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분양을 시켰는데 초기에 우리 기업들이 분양할 때 우리 정부가 이건 엉터리 같은 한국의 기업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남북 간에 시범적하니까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라 할까 공개 경쟁으로 이렇게 응모를 해서 그때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처음에 할 때.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공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개송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개성공업주관리위원회를 남쪽이 직접 관장하지 않습니까? 북한 기구지만.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 그런 개송단을 총괄하는 기구를 자기들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평양에 있는데
그러면서 개성에는 개성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의 국장은 평양에서 근무를 하고 개성사무소의 이제 소장은 주로 이제 부국장이 와서 주로 상주를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는 저는 이제 개성공업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면 북한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북한 측에 주로 총국장이나 부총국장하고 상대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여기 있는 밑에 북한이 참사를 합니다. 참사들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협의를 하고 또 저는 기업들은 기업 협회라는 게 있어요. 개성공단 기업협회 또 뭐 기업 대표자회 또 현재 각 기업마다 현장에서 상주하는 우리 측의 대표들을 법인장이래요. 우리 남쪽 기업에. 그럼 법인장들 또 모임이 있어요. 그런 대표들과 협의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통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데 전화는 개설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터넷 핸드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노했어요. 그건 안 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유선 전화만 하고 싶도록 그렇게 해서 KT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북적걸로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는 10,000명이 돌파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이 한 5만 3, 4천 명까지 왔어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주로 개성 시내 그리고 개성 인근 지역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다 투입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되면 생산액이 한 1억 달러 정도의 생산이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10%는 수출하고 해외에 보내고 90%는 우리 국내 내수로 다 진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개성공단 제품에 메이드 인 개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다 생산된 줄 알아요. 거기에 기업 진출한 것에 123개나 뭐 125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모든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봉지업이 많고 그다음에 기계금속, 화학,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식품 뭐 등등, 그다음에 뭐 도자기 이런 거 우리 간의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뭐 밥그릇이라든지 커피잔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든 제품들을 다 해서 우리 국내에 공급했는데 사람들은 그 개성에서 만들 잘 몰라요. 국내에서 다. 왜냐면 제품 질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있어요? 그런 거 없죠. 뭐 그냥 한국에 와서 하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 100% 중에 한 초기에는 85%가 임가공 업체들이었어요. 원청업자가 개성에 있는 기업한테 임가공 형태로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제품은 원청업체 이름으로 판매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다면 A라는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하청 기업인 B에게다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언제까지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원청업체의 상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2007년도 이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이 만들어졌죠. 그때는 우리도 이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2007년 말까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까지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속도는 늦었지만 그래도 뭐 큰 뭐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그에 따른 모든 인프라 시설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법이나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 법 제도를 우리 남쪽에서 대부분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제시했어요. 그럼 북한이 그걸 보고 뭐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그 하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단 운영하는 방법을 북한에 그런 걸 통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다양한 시설 여기 보면 뭐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폐수, 폐기물 처리장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거기서 생산되는 기업에서 나는 폐수들을 완전히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100% 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고. 폐기물도 생산된 기업 생산된 폐기물들이 나오면 그걸 거기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일부는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리고 일부는 분해시켜서 바깥으로 내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친환경적인 공단으로 운영했어요. 그리고 그 공업용수도 우리가 거기에 정배수장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공단 내에 공업용수나 식수로 제공하고 또 많은 부분은
개성 시내에 있는 주민들 내에서 식수를 공급해 주고, 오히려 개성단에 생산된 물 중에 오히려 60~70%는 개성 시민들한테 식수를 공급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물 자체가 원수가 개성단에서 100만 평 바깥에 있는 한 17km 떨어진데 그 산 밑에 가면 원료 저수를 한다고 했어요. 북한물이. 원래 그 사람들이 그걸 저수지를 물을 내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농업 용수로도 쓰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북한하고 합의해서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또 도수 터널도 우리가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의 공단 내에 우리의 식수와 공업 용수로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평양 주민들의 식수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그럭저럭, 비록 속도는 좀 늦었지만 서로 뭐 배우고 가르쳐주고 이러면 하면서 늦었는데, 2008년도부터 개성단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보수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잘 안 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좀 북한 사람이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부든지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역대 정부를 다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대통령이나 뭐 정부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남북간을 잘 되기를 원하지, 잘 안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다 잘 되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정치 군사적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2008년 되어서 그때 북한이 2008년 3월 달에 개성단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남북경협협의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그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를 할 때 교역이라든지 경제 협력을 할 때 직접 북한하고 접촉을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기업들이 주로 홍콩에 가서 중개인을 만나거나, 예컨대 일본의 제일교포통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한족이나 조선 쪽을 통해서 북한하고 자는, 이렇게 사람을 걸치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신뢰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직접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항상 그게 우리 기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북한하고 경제회담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듣고 북한에다가 우리가 직접, 남북한이 직접 만나기 좀 하자 말이야.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누굴 끼워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이런 일대로 제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어떤 경우는 또 뭐 서로 뛰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북한은 좀 거부감을 느껴 소극적이었어. 그러다가 북한도 가면서 하니까 괜찮겠다 해서, 그러면 남북 간의 기업인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역 뭐 코타라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개성단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4층 건물인데, 최근에 금년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뭐 손을 보겠다 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 폭파신 건물이 원래는 남북경협협의사무소였어요. 원래 우리 남북경협협의사무소였는데, 그 뒤에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그 건물을 공동연락사무소로 만들었는데, 그때 2008년도에는 그게 돼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참 좋아했어요. 거기 이제 4층에 북한 사람들이 이제 건물하고, 2층에는 우리 남쪽 사람 건물, 남쪽은 이제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수출입은행, 코터라, 무역업 이런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쪽에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북한하고 뭐 예컨대 교육을 하고 싶다, 아니면 무슨 뭐 물품을 만들고 싶다 하고 오픈을 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 개성단에 있는 경협협의사무소에 우리 남쪽 직원들이 북쪽 직원들이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 남쪽 기업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평양에 있는 북한의 기업들한테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거 맞는 기업이 있으면 오케이, 우리 북쪽에도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기업에서. 그래서 경협협의사무소에서 3층 회의실에서 상담을 하고 했던, 그러면 상당히 좋은 기구였죠. 거기에 있는 3월 달에 북한에서 근무하는 우리 남쪽 특히 공무원들, 정부기관에서 파견난 사람들을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냐면, 이명박 정부가 이 보수 강경 정부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거로 기합을 주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그러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핑계는 이제 뭐 남쪽 보수 정부가
강경 정책을 선다, 대북 정책을. 뭐, 이런 이유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개성공단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 때까지는 그래도 뭐, 힘들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했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없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에서부터 북한이 이런 개성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이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원래 북한이 먼저. 그리고 그해 12월 달 이때쯤 되면 통행을 또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통행 개성단에 체류하는 인원을 줄여라, 통행 시간을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제 개성단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느냐? 개성단에 근무했던 우리 현대아산의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북한 당국한테 이 친구가 문제 있는 친구다 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136일간 억류가 됐어요. 그때 초비상이 걸렸죠. 야, 이제 개성단은 이거 참 위험한 지구구나. 잘못하면 억류될 수 있구나. 그때 이제 우리는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국내 그 변호인에 따라 붙어가지고 법적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 북한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도 봐야 되겠다. 필요 없다. 우리가 조사한다. 이러니까 이제 신변 안전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북한이 개성단에서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이렇게 위기를 조성하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다뤄가면서도 어찌됐든 개성단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이게 중요하고, 남북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도 개성단을 통해서 참 좋은 공단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면서 하자 해서 잘 해 나갔었어요. 2010년도 보면 총 생산액이 10억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원수도 2012년에서 5만 명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단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런 2008년, 9년 이렇게 위험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단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의미라든지, 또 우리 기업이 또 공단으로서 좋은 환경에, 또 북쪽도 어디에서 가면 개성단을 통해서 북한의 많은 근로자들을 공장에서 일을 배울 수 있잖아요.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북한 당국도 여기에 모든 월급은 달러로 주니까 그 달러는 북한 당국에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북한이 외환안이 있잖아요. 달러 부족하죠. 그러니까 달러가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삼자가 다 어려움은 있지만 서로 이익이 된다. 서로 좋다. 이래서 착착착착 운영하면서 개성단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제가 이제 언제부터 근무했냐면 2011년 10월 달부터 2014년 12월 달까지 근무했으니까, 요 때부터죠. 11년 말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 가서 개성공단에도 소방서가 좀 이렇게 좀 뭐 간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 건물을 우리 국내 소방서처럼도 딱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성단에 병원도 제가 짓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개성단을 우리는 발전시키려야 되겠다고 많은, 그 다음에 도로도 놓고, 개성 그 100만 평 울타리 바깥에 북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그 도로가 아스팔트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스팔트로 놓고, 아까 말씀드린 물 공급하는 월고 저수지 그 도수관도 그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다시 개량 보수하고, 이런 일도 우리 개성단을 잘 하려고 이렇게 쭉쭉해서 2013년도에는 20억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3년 4월 달에 북측에서 개성단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차량들, 인원들을 사실상 추방을 시켰죠.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북측과 협의해서 마지막에 우리 그 개성단에 근무했던 모든 기업인들을 다 신변 안전을 지키면 남쪽에 보내고, 이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수를 타면서 제가 마지막 7이나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죠. 왜냐면 그때 최고 위기였으니까. 왜냐면 처음에 여기 한 명이 붙잡혔을 때는 뭐 한 명이랬지만, 이때는 개성단에 많은 기업인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남쪽에 있는 가족들, 뭐 기업에 본사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친지들,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이목들이, 야,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고 초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사람도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과 잘 협상을 해서 문제없이 일단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 5, 6개월 뒤에 개송단이 재가동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우리가 두 번 다시 개송단을 이렇게 정치군사적 이유로 이렇게 추방을 시킨다든지 억류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 개송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앞으로는 남과 북이 어떤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송단을 잘 발전시켜 나간다. 그렇게 북한한테 약속을 받고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항상 하듯이 인터넷 핸드폰 안 된다. 이거 좀 되게 해달라. 그건 뭐 개송단 처음부터 갔을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북한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이 개송단이 이와 같은 일들이 안 생기게 하려면 개송단을 국제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남쪽 산업만 가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 있으면 북한이 2008년 때부터 하듯이 사람을 쉽게 억류해서 이렇게 오래 붙잡아 두거나 출입하는 걸 제한하거나 강제적으로 쫓아내거나 이런 거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개송단 국제화를 요구했어. 그것도 북한이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국제화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예? 북한은 하는 게 없어요. 북한은 뭐 너희들 한다 해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개송단 국전을 해서 외국 기업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또 초청도 했는데, 많은 외국 기업들이 야, 개송단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인프라 시설이 이렇게 좋을 리밖에. 이거 우리 정부가 시범공단이 얼마나 인프라 시설 잘 해놨으면 모든 우리 공공기관들이 다 떠가지고 깨끗하게 해놨지. 또 북한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사다 말이야. 그다음 제품도 공장마다 다녀보니까 제품 질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 안에 보면 시설들이 너무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야, 이 개송단 투자할 만하다. 심지어 러시아 사람도 직접, 러시아의 극동기업부 장관도 직접 와가지고 제가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한 유럽 대사들도 직접 와가지고 제가 만났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 다 좋은데 저것 때문에 못 하겠대요. 인터넷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예컨대 한국 기업들은 뭐 예컨대 개송단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잖아요. 급하면 긴급으로. 아니 보통 이제 3일 걸리는데, 뭐 기계가 고장이 났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뭐 제품이었다 하면 신속하게 산에 가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독일 기업이다 하면, 독일 기업 중에도 그 원료는 기업이 있었어요. 독일 기업이다 하면 요새는 전 세계에서 다 모니터링해서 본사에서 현장 공장을 모니터링으로 CCTV로 다 보고, 거기서 현장에 뭐가 문제 있으면 거기서 바로 조치를 내주고, 또 무슨 설계 도면을 보낸다 하면 메일로 그냥 보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무슨 뭐 설계 도면을 가져간다 하면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제가 세웠지만 모두 다가 그거 안 되면 우리 못 한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화도 안 됐어요. 북한은 국제에 관심이 없고 남쪽에 한다고 해도 해봐라 하는데 그 요건을 만들어줘야지. 인터넷, 핸드폰 다 만들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신변 안전 문제도 더 좋아져야 되고 뭐 등등 해야 돼서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재가동 되었는데 2016년에는 핵 문제 때 우리가 이제 문을 닫아버렸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핵 문제 미사일 쏘고 하고 유엔에 국제 제재를 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쪽에서 문을 닫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단이 꽁꽁 완전 절벽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이것이 이제 개송단의 전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